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나서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할 때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함께 떠나볼 텐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국내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네,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반갑습니다. 시간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지금 듣고만 있으시다면 저희 성지순례 가는 날은 이 성지와 관련된 사진들도 풍부하게 보여드리면서 함께 하니까요. 페이스북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또 유튜브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통해서 지금 들어오시거나 CLPBC 빵 앱 메인 화면에 있는 보이는 라디오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떠나볼 곳 어딘지 궁금해요. 네, 뚜벅이로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네. 내년이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으로 희년이 선포된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또 세계 유네스코 2021년 세계의 인물로 김대건 신부님이 선정된 것에 의미를 두고 청년 김대건길을 따라서 뚜벅이로 떠나볼 텐데요. 청년 김대건 길이요. 네. 네. 저는 지난 9월 순교자 성홀에 이 청년 김대건길을 다녀왔습니다. 2달도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청년 김대건길은 은희성지에서 미리네 성지를 잇는 순례길입니다. 네, 오늘도 자매님의 생생한 소감, 이야기와 함께 저희 청년 김대건 길 따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성 김대건 신부님을 따라 걷는 도보순례길 함께 해볼 텐데 은희성지에서 미리네 성지까지 가는 이 길에 험한 3개의 고개가 있다고요. 네, 이 은희성지와 미리네 성지를 잇는 세 개의 고개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으로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생전에 이 고개를 넘나들면서 미사를 거행하고 또 성사를 집행한 사모활동 행로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후에 네. 이민식 빈첸시오에 의해서 신부님의 시신이 옮겨진 경로로서의 의미가 있는 길입니다. 네. 예부터 우리 교우들은 이 고개를 신덕고개, 망덕고개, 애덕고개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 도보순례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한국천주교회 차원에서 희년으로 지내기로 하였고, 또 세계 유네스코가 2021년 세계의 인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선정하게 되면서 용인시에서 청년 김대건 길이라는 명품 순례길을 조성해서 네. 카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색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장소로 1코스와 2코스로 조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은희성지에서 미리네 성지까지 가는 이 길을 청년 김대건 길이라고 네. 일컫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청년 김대건 길 약도를 사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쩜 그 3개의 험한 고개가 있는지 김대건 신부님은 생전에 이 고개를 넘나들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청년 김대건 길 각각의 코스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1코스는 은희성지에서 시작을 해서요. 신덕고개, 곱등고개, 문수봉, 애덕고개, 그렇게 해서 미리네 성지로 이어지는 10.3km이고요. 2코스는 은희성지에서 신덕고개, 망덕고개, 애덕고개, 미리네 성지로 이어지는 역시 10.3km의 도보순례길입니다. 네, 오늘 청년 김대건길 함께 순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성지순례 정말 열심히신 분들 많은데요. 윤철 베드로님도 역시 다녀오셨군요. 저는 지난 9월 말쯤에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은희성지가 보이게 딱 네. 인증샷을 정말 찍어서 그러셨네요. 빵톡창에 남겨주셨네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자매님께 인사도 네, 전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님은 이 다녀와서 어떠셨는지 소감도 빵톡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청년 김대건길 1코스와 2코스 모두의 시작지입니다. 은희성지에서 순례를 시작해 볼까요?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이 성지순례 가는 날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소개한 성지가 바로 이 은희성지였는데 기억나세요? 그럼요. 은마차 이야기해 주신 기억이 네, 나요. 네, 네. 그럼 이 한국 가톨릭 교회사에서 은희성지가 가진 의미랄까요? 은희성지가 어떤 곳인지 이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시 처안구 양지면에 있는 은희마을은 김대건 신부가 소년 시절을 보낸 그 골배마실에서 불과 1.5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마을인데요. 네. 은희라는 말은 숨겨진 동네 또는 숨어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박해시대 숨어 살던 천주교 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우초원입니다. 네, 지금 은희성지의 모습들 화면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은희공소가 김대건 신부님과 인연이 참 깊은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연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째, 소년 김대건이 모방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네. 또 둘째, 신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마카오로 파견된 곳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제서품을 받고 귀국한 김대건 신부님의 그 첫 사목지로서 조선 땅에서는 처음으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고 이곳을 중심으로 사목 활동을 활발히 펼쳤던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곳이 김대건 신부님이 체포되기 직전 공식적으로 마지막 미사를 드렸던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은희성지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네. 은희성지는 조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2015년에 그 김대건 신부님의 사저품을 받았던 중국 상해의 그 김가항 성당이 상해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서 철거하게 되자 아니, 그 성당이 철거됐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철거가 되게 한다고 하니까 네. 그 철거된 성당의 기둥과 보 그리고 이음새 또 벽돌 기와 등 그 부재 일부들을 들여와서 보관해 오다가 그 부재들을 사용해서 은희성지에 그대로 복원하고 김대건 신부 기념관 기공사를 봉헌하면서 한국 천주교회사의 중요한 성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희성지에 가면 김가항 성당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청년 김대건길을 소개하는 시간이어서 혹시 은희성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작년 7월에 방송되었던 성지순례 가는 날을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건 꼭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재생 목록 들어가면 성지순례 가는 날 클릭하시면 쭉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작년 7월에 방송됐던 은희성지 편도 꼭 다시 보기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은희성지에서 청년 김대건 길을 따라서 도보순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은희성지에서 미사와 순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청년 김대건 길 도보순례길에 올랐는데요. 고개 3개를 오르내려야 하는 산길이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은 아니, 순례길이었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3개나요. 네. 제가 이 뚜벅이로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방송을 위해서 올 한 해 꽤 많은 성지들을 도보로 순례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특별히 이 청년 김대건 길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 도보 순례길을 다니면서 나름 걷는데 자신 있다는 그 자만이 좀 생겨서요. 네. 어쩌면 호기 어린 생각으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넘어야 하는 세 개의 고개에서 고개 하나를 겨우 넘었는데 무릎에 이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 심각하게 걷지 못할 정도로요. 네, 좀 많이 아팠습니다. 네.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무릎이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좀 평탄한 길은 괜찮아서 잘 걸을 수가 있었는데 조그만 그 오두막길이나 내리막길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지금 화면에 김대건 길의 모습들 볼 수 있는데 꽤 가파른데요. 네, 가파른 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아파서 무릎이 네. 아파서 더 가파르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 그 무릎이 아프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네. 통증을 조금이라도 좀 덜 느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았지만 크게 소용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무릎 통증을 참아내면서 걷는 순례길은 이렇게 3가지의 묵상거리로 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 저희에게 네, 가르침을 주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우리 글라라 자매님이 세계의 고개를 넘는 이 청년 김대건길에서 느꼈던 세 가지의 묵상들을 저희가 차분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뭐였나요? 네, 첫 번째는 그동안 무릎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주위에 꽤 많이 있었어요. 정말 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네. 그분들에게 뒤늦게나마 미안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나도 그곳을 아파봐야만 알잖아요. 네. 얼마나 아픈지. 맞아요. 두 번째 묵상은요? 두 번째 중요한 묵상거리는요. 중언에 의하면 김대건 신부님은 그 박해를 피해서 이 험한 산길을 밤으로만 다니면서 사목 활동을 하셨다는데 캄캄한 밤중에 이 고개를 넘어들면서 사목 활동을 했을 김대건 신부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길은 지금과 같지 않게 훨씬 험했을 것이고 또 밤중에 사나운 짐승들의 위험도 크게 도사리고 있었을 텐데 네. 단 한 번 넘으면서도 이렇게 힘든 길을 수없이 넘나들어야 했을 신부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피부로 와 닿네요. 그때는 뭐 계단도 조성되어 있지 않았을 그렇죠. 테고요. 네네. 뭐 빛도 하나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맞습니다. 수없이 넘나드실 수 있었을지. 자, 그럼 마지막 묵상은 저희 음악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당신께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사오니 순교한 김대관 신부님의 시신을 등에 지고 이 고개를 넘어간 17살의 이민식 빈첸시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귀하게 얻은 사제를 그렇게 허망하게 잃고 참담한 심정에 시신을 숨기는 것만으로도 보는 눈이 두려웠을 당시 그 시신을 가슴에 안고 또 등에 지고 가는 이 고갯길은 얼마나 조심을 했을 것이며 또 얼마나 험난했을지 나에게 주어진 무릎 통증마저도 순례길에서 나를 깨우치기 위한 은총으로 주어졌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라디오로 떠나는 도보순례,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 청년 김대건 길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권영조님 함께하시면서 한마디로 한국판 산티아고 길, 순례길로 생각이 되네요 하셨는데 어떠세요? 이 비유. 네. 이게 조금 더 조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거기서도 산티아고 길 생각하면서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내년이 200주년 네, 기념이다 네, 보니까 네. 내년에는 꼭 한번 이 성지순례 가야겠습니다. 근데요, 이 김대건 신부님의 시신이 어떻게 해서 미리네로 옮겨지게 됐는지 저희가 그 과정도 꼭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김대건 신부님의 그 순교 당시에 국사범으로 이렇게 형을 받은 제수는 통상적으로 사흘 뒤에 연고자가 찾아가는 것이 관례였지만 김대건 신부님의 경우는 참수된 자리에 시신을 파묻고 또 파수 경비를 두어서 지키게 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 미르네의 17살 청년 이민식 빈첸시오는 이 파수 군졸들의 눈을 피해서 김대건 신부님이 치명한 지 40일이 지난 1846년 10월 26일 몇몇 교우들과 김대건 신부님의 시신을 한강 새남터 백사장에서 빼내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네, 그는 신부님의 머리는 가슴에 안고 네. 또 몸은 등에 지고서 그 험한 산길로만 150여리 길을 밤으로만 걸어서 닷새째 되는 날인 10월 30일 자신의 고향 선산에 있는 미리네에 도착을 해서 신부님을 무사히 안장시킬 수 있었답니다. 닷새 동안 거의 걸은 건데요. 이민식 빈첸시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지 네.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네. 또 자매님도 아픈 무릎에도 불구하고 네. 무사히 미리네 성지에 도착을 하셨다고요? 네, 은희성지에서 11시에 미사를 드리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무릎까지 아프다 보니까 이 해안의 이 고개들을 다 넘어서 미리네에 무사히 닿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포기를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걱정들이 좀 앞섰는데요.
묵상 안에서 이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니까 다행히 해안에 미리네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의 사진들, 이 미리네 성지의 네, 모습들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미리네라는 이름이 참 예쁘기도 한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미리네 성지, 이 교우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볼게요. 네, 미리네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은하수의 순수한 우리말인데요. 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미리네 성지는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실개천 주위에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와서 점점이 흩어져 살던 우리 교우들의 집에서 흘러나온 호롱 불빛과 밤하늘의 별빛이 맑은 시냇물과 어우러져서 보석처럼 비춰주고 또 그것이 마치 밤하늘의 그 별들이 그 성군을 이룬 것처럼 은하수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아름다운 우리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우리말 정말 예쁘네요. 네, 참 이쁘죠. 네, 그 미르네 교우촌은 주로 그 충청도에서 피난 온 그 신자들이 형성되었었는데요. 네, 김대건 신부님의 시신을 옮겨온 이민식 빈첸시오 집안도 저부 때부터 이미 이곳에 미르네로 이주해 와서 정착해 있었고 또 미르네 인근이 일찍부터 이렇게 교우촌으로 형성되어서 굳건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 위험했던 김대건 신부님의 시신을 이곳에 무사히 안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미리네 성지에 잠든 성인들이 꽤 많으시죠? 아, 네. 성인들은 두 분이 계셨었고요. 네, 무명 순교자들 묘가 있었고 그랬는데요. 그랬군요. 네, 미르네 성지에는 그 김대건 신부님의 그 묘소와 또 이윤일 요한 그 성인의 묘소 유지 그리고 16기 무명 순교자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묘역에는 그 김대건 신부에게 사제품을 준 조선교구 제3대 교구장이신 페레월 주교님이 그 김대건 신부님 묘소 옆자리에 안장되어 계시는데요. 네. 거룩한 순교자의 곁에 있고 싶다는 그 페레월 주교님의 유언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아, 조선교구 제3대 교구장 네, 페레올 네, 주교님도 네, 여기에 안장되어 계시고요. 네, 거기에 묻히고 싶다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르네 초대 그 본당 신부로서 33년간 본당을 지킨 세 번째 방인 사제 중에 한 분이신 강도영 마르코 신부님, 그리고 미르네 본당 3대 주임이신 최문식 베드로 신부님의 묘소가 네 분의 묘소가 그 묘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그 남편과 아들 신부를 천주께 보내고 이 집 저 집 분정결식하다시피 하면서 그 눈물겹게 생애를 보냈던 김대건 신부님의 어머니 고 우르슬라도 아들이 치명한 지 18년이 지난 1864년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네. 이민식은 고 우르슬라도 김대건 신부 그 묘역 옆에 모셔서 생전에 함께 있지 못한 모자간의 한을 이루하였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이 미르네에 원을 잇게 했던 이민식 빈첸시오도 92세에 세상을 떠서 성 김대건 신부 묘역 곁에 현재 묻혀 계십니다. 생전에 함께 있지 못한 그 한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돼서 네. 다행이네요. 가톨릭 교회에서 큰 의미를 가진 미리네 성지, 이제 이곳저곳 좀 둘러보겠습니다. 네, 미르네 성지에는 크게 두 개의 성당과 한 개의 경당이 있는데요. 네. 송요셉 성당과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 기념 성당이 있고요. 또 한국 순교자 79위 시복 기념 경당이 있습니다. 1906년에 건립된 미르네 성요셉 성당은 그 성지 초입에서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성요셉 성당의 제대는 그 일제시대 때 제작된 제대를 옛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성당 제대에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 중에서 아래 턱뼈인 하악골이 그 안치되어 있고요. 아, 네. 네, 성지 중앙에는 1991년에 봉헌된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 기념 성당이 있는데요. 네. 시성 기념 성당 제대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 중에서 종아리뼈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또 2층 전시실에는 그 박해시대 천주교인들에게 그 사용된 고문 형구와 또 순교 참상의 모형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념성당 옆에는 그 성모당이 있는데요. 그 성모님의 칠락을 그 모자이크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사진 나가고 있는데 이 시계 네. 방향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매님. 네, 제일 위쪽이요 성 요셉 성당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옆에 있는 게 그 103위 성인
그 시성기념 성당이고요. 그 네. 옆에가 바로 성모당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옆으로가 이제 경당인데요. 네. 그리고 아래 가운데가 성모당의 그 모자이크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아, 방금 말씀해 네. 주신 성모당의 모자이크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곳 살펴볼까요? 네, 그리고 성지 제일 위쪽에 한국 순교자 79위 15 기념 경당이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 경당인데요. 네. 청년 김대건 길로 더보술래로 오게 되면 그 애덕고개가 마지막이잖아요. 애덕고개를 넘어서 미린의 성지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는 곳이고요. 성당 앞마당에 김대건 신부 묘역이 있는데요. 이 15 기념 경당은 김대건 신부님의 15에 맞추어서 1928년 9월 순교자의 모후 경당으로 봉헌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기념 경당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 중에서 발뼈와 그 성인의 시신이 담겨져 있던 목관 일부분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6위 무명 순교자 묘역도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매님, 국내 도보 순례지 소개가 오늘은 마지막이지만 저희 네.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죠. 27일에 그 해외 성지 순례 가이드를 맡고 계신 다시 본당의 김성범 신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그때 나눌 예정이고요. 마지막 인사도 그때로 미룰까 합니다. 네, 저도 국내 성지 순례 함께 하면서 너무 은총 가득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저희 못다한 이야기들, 아쉬움들은 27일에 함께 다시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동문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하면서 새싹 문자로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벌써부터